네, 안녕하세요. 소방유치학과 2018년도 3월 거 또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집 저장권은 여기 있습니다. 자, 21번 한번 볼게요. 유속 6m/s로 흐르는 정상류의 물이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는 배관에 압력계 피토가 설치되어 있다. 이때 압력계의 계기 압력이 300kPa일 때 피토계의 계기 압력은 약 몇 kPa인가? 자, 지금 여기서 문제가 일단 그림이 좀 잘못되어 있죠. 이게 지금 60에는 6이죠, 6. 그죠? 자, 어쨌든 여기서 사실 구하는 얘는 그 동압을 측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동압. 그러니까 P가 그 2분의 1 로 V 제곱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분의 1 1000 속도가 6의 제곱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18,000 파스칼 되고 이 18,000 파스칼은 18kPa이 되는 소리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동압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델타 P죠. 델타 P가 18kPa이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300에 비해서 실판만큼 추가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얘네 동압까지 추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18. 자, 22번. 관내는 유체흐름을 구분에 필요한 레이놀즈. 레관점이죠. 자, 23번. 정육면체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울 때 그릇의 밑면에 받는 압력에 의한 수직방의 평균 힘의 크기를 P라고 한다. 한 측면에 받는 압력에 의한 수평방의 평균 힘의 크기는 무엇인가? 이렇게 그리면 이제 이쪽이 그 P라고 하면은 힘을, 이게 사실 그래프를 그리면 압력이나 또는 힘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선형으로. 그러니까 여긴 0으로 시작해서 P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중점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P의 절반만큼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0.5P. 자, 24번. 자, 이렇게 양쪽으로 쏘는 건데 얘도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힘을 이제 그 유체 흐르는 힘이 양쪽에서 같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로 Q V1 빼기 V2가 양쪽에서 일정하다라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로 그다음 Q는 어떻게 되죠? 그 AV니까 0.01 곱하기 2. 그다음에 V1 빼기 V2인데 이거는 2 빼기 0이죠. 지금 여기서 맞닿았을 때 2로 시작해서 어쨌든 여기서는 정지가 될 거 아니야. 0. 은 뭐가 돼요? 로 Q가 여기서도 이거죠. 0.005 곱하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2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V2 빼기 0이라고 똑같이 이제 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로로 지워져서 V2에 대한 심은 남죠. 그럼 V2를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가 몇이에요? 0.04가 되나요? 그리고 여기는 0.005 V2의 제곱이죠. 그래서 V2를 구해주면은 2.83이 됩니다. 자, 25번. 그림같이 사이펀에서의 말자 손실을 무시할 때 사이펀 끝 단위 속도 V가 4가 되기 위해서 H가 약 몇이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4m/s가 되고 싶대요. 그때 그럼 이제 어떻게 그 H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뭐 사실 그냥 뭐 베르누이 정리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랑 여기, 그러면은 이 두 지점에서 베르누이 정리를 쓰면은 이제 베르누이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일단 처음에 그 이쪽 압력 수도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지금 0.5의 깊이 때문에 물에 의한 어떤 압력을 받겠죠. 그러니까 사실 감마에다가 이 P 값이 감마 H죠. 그러니까 감마 H 0.5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속도 값은 이 여기선 속도가 없죠. 그죠? 근데 Z 값은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 거리죠. 제가 이쪽을 이제 기준 선으로 놨을 때, 높이로 놨을 때 이쪽이 거리가 지금 Z 값이죠. 그러면은 H에서 0.5 빼면 되는 거 맞나요? 그게 뭐가 되면 돼요? 여기서는 일단은 뭐 압력 수도는 없는 거고, 속도가 지금 속도 수도가 있죠. 2지분의 V 제곱으로.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선 잡았으니까 Z 값도 없는 거고. 근데 아까 그 속도 값이 제가 뭐라 했어요? 여기가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4로 하고 싶다 했었죠? 맞나요? 그럼 감마 지워지니까 0.5 플러스 H 빼기 0.5가 몇이 돼요? 2G 4의 제곱이니까 1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H를 구해주면은 0.82가 나오게 됩니다. 자, 26번. 펌프에서 유체에 실제로 주어지는 동력은 어떻게 되는가? 어, 일단 여기서 이제 효율 이런 건 안 나와 있으니까 전달비라던가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이식을 쓰고 시작하면 되죠. 근데 제가 이식을 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였냐면은 지금 비중량 이거는 맞아요. 근데 토출량 Q가 여기서는 이걸로 돼 있는데 제가 이거 일반적으로 이식에서 설정할 때는 이렇게 놨었잖아요. 맞나요? 그리고 지금 H 양정도 이건 맞고 다만 동력 P도 여기선 킬로와트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와트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약간 변형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변형하면 돼요? 지금 어 일단 얘부터 보면은 지금 Q하고 단위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아요? 60분의 Q하고 미터 3승 더 초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1분이 60초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60분의 Q를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Q 대신에. P는요? 여기도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P 킬로와트는 어떻게 되죠? 1000P 와트라고 보면 되죠. 킬로가 100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1000을 내면 되는 거예요. 1000P.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1000P가 감마 60분의 QH잖아요. 그러니까 P는 몇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1000을 넘기면? 알겠나요? 이제 여기서 이제 동력을 P가 아니라 이제 LW? 이렇게 썼는데, 뭐 어쨌든요. 자, 27번. 성능이 같은 세대 펌프를 병렬을 연결하였을 때 경우와 이제 양중간 유량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게 사실 회로랑 똑같아요. 전기 회로랑 똑같기 때문에 이제 유량, 병렬 연결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세대가. 이렇게. 그러니까 유량은 약간 이제 전류의 느낌이고, 양정은 전압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병렬을 연결했을 때는 그 흐르는 양은 3배가 되죠, 3배. 근데 양정, 그러니까 일종의 전압 개념은 이제 걸릴 수 있는 값은 이제 그냥 H로 똑같은 거죠. 알겠나요? 28번. 비압축성 유체 2차원 정상 유동에서 X방의 속도를 U, Y방의 속도를 V라고 할 때, 자, 이거는 어떻게 되죠? 그, 비압축성 유체일 때, 이게 0이 되는 걸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U를 X, 지금과 이제 U가 X방향 속도죠? 그 다음에 V가 Y방향 속도고, 그러면 U를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편미분해주면 2죠, 2. 그 다음에 V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인가요? 2 빼기 2는 0. 그러니까 1번이 지금 성립을 하는 거죠. 나머지는 안 됩니다. 해보면. 자, 29번. 동력의 단위가 아닌 건 무엇인가? 뭐 이것도 그냥 뭐 얘면 당연히 얘인 거고, 그 다음에 뉴턴미터가 뭐예요? 뉴턴미터가 줄이죠, 줄. 1이니까. 그러니까 줄 퍼 초. 지금 1번이랑 4번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30번도 보면은 지름이 10cm 금속구가 대류 위에서 열을 외부 공기를 방출한다. 이때 발생한 열 전달량이 40W고 구표면과 공기 사이 온도차가 50도일 때 공기와 구 사이 열 대류 연결량 의 속이 몇인가? 이건 이제 대류니까 이 공식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요? 40. 그 다음에 H를 구하는 거고 면적이 어떻게 돼요? 면적이 지금 그 지름 10cm일 때 이제 그 표면적이니까요. 4 파이 그 다음에 10cm라는 거는 이제 0.1m죠. 근데 지금 구의 건널비 공식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 R은 지름의 절반이니까 0.05의 제곱 이렇게 되면 거 맞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델타 T 50도 온도차 50이니까 50 쓰면 되죠. 그렇게 해서 H를 구하면 되죠. H 구하면 25 나옵니다. 31번. 지름이 0.4m인 관에 물이 이렇게 흐를 때 길이 300m에 의한 동력 손실은 이제 60kW가 됐다. 이때 관 마찰계에서 F가 무엇인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동력 손실을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공식에서 어떻게 돼요? P가 6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고 감마 9,800인가요? 그 다음에 Q가 이거죠. 0.5. 그 다음에 이거 H죠.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H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H 값이 구해보면은 12.24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러면 그 H는 우리가 그 관마찰계에서 F 하면 떠올리는 식이 있죠. 2GD분의 FLV제곱. 이 식에서 2GD분의 F, L이 300이죠, 지금. 네, V. 속도 V가 어떻게 돼요?
속도 V는 그 Q는 AV에서 V는 A분의 Q죠? 그래서 지금 A가 지금 그 지름이 0.4니까 4분의 파이 0.4의 제곱이잖아요. 맞나요? 분의 Q가 지금 0.5라 돼 있죠, 이거? 0.5. 이 전체가 V고 아까 FL V 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전체에다 제곱 한번 씌워주면 되죠. 맞나요? 그리고 아까 H가 지금 12.24였죠? 지금 이게 12.24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나오죠? 이 F값을 다 넘겨서 하면 구할 수 있죠. 맞나요? 그럼 F값을 구하면은 0.020 이렇게 나오네요. 네. 32번 최적이 10m 세제곱인 기름의 무게가 3만 뉴턴일 때 기름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 자, F는 감마 V 맞나요? 그쵸? 그러니까 감마는 뭐가 돼요? V분의 F죠? 그러면은 최적이 10이고 예, 여기가 무게가 F가 3만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감마 값이 나오네요. 감마 값이 3000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그럼 감마 값이 3000이잖아요. 3000. 근데 감마라는 건 항상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감마 W는 이제 물의 비중량을 의미하는 거고 물의 비중량은 또 몇이냐면은 이제 뭐 9800 외워서 쓸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문제에서 물의 밀도를 또 따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이미 외운 대로 나와져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로 G 이렇게 써줘서 S 곱하기 1000에다가 9800 이렇게 해주면은 9800 S가 되는 거죠. 맞네? 그래서 아까 감마가 뭐였어요? 3000이죠? 는 이거죠. 9800S. 그럼 S를 넘겨서 구해주면은 9800을 넘기니까 이제 답이 0.366으로 S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33번. 비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정적 비열은 최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안 온도 변화의 내부 에너지 변화다. 이거 맞죠?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V가 일정할 때. 그 다음에 정합 비열은 정합 비열을 정적 비열로 나눈 것이 비열비이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정합 비열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 온도 변화의 엔탈피 비율이다. 정합 비열은 이거 맞죠? 근데 다만 이제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 정합이니까요. 자, 4번. 비열비는 일반적으로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은 물질이다. 비열비는 그냥 1보다 무조건 큽니다. 1보다 작은 물질 없어요. 34번. 비중 0.9인 빙산이 비중 1.025 바닷물 수면에 떠있다. 이때 수면 위에 나온 빙산의 체적이 150일 때 빙산의 전체 체적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그 잠긴 부피비로 한번 해볼까요? 잠긴 부피비? 잠긴 부피비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전체 체적을 X라고 할게요, 제가. 그러면은 잠긴 부피비는 X분의 몇이 돼요? 지금 수면 위에 나온 게 150이니까 잠긴 건 X 빼기 150이죠. 이게 몇이 되는 거예요? 감마 유체분의 감마 물체라 했었죠? 또는 이 감마를 그냥 뭐 이제 비중으로 S라고 해도 둘 다 상관없죠. 는 그럼 유체 1.025 물체 0.92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자 0.8976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x분의 x 빼기 150이 0.8976이죠. 그럼 얘는 1 빼기 x분의 150이잖아요. 이게 0.8976. 그럼 이거 x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x를 이제 구해주면은 1464 이렇게 나옵니다. 35번. 초기 상태에서 압력이 100, 온도가 15도인 공기가 있다. 공기의 부피가 초기 부피 20분의 1 될 때까지 단열 압축할 때 압축 후 온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제 단열이죠, 단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일정한 거 맞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생각해둬야 될 물리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압력이랑 온도가 주어져 있는데 이제 공기의 부피가 초기 부피의 20분의 1이 될 때 온도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랑 온도 이거에 대한 지금 식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일정한 값을 C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부피랑 온도에 대한 식을 세우기로 했으니까 압력이라는 거를 이제 다른 부피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VK 승분의 C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PV는 NRT에서 일단 PV 값은
P를 이렇게 바꿔주고 V를 해주고 하면은 C, V 1 빼기 K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쵸? 는 nRT죠. 그러면 자 이제 T를 넘기면 그 다음 C도 반대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죠. 뭐 어쨌든 얘는 그냥 새로운 C스타라고 해서 그냥 또 일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얘 값이 그냥 일정하다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이제 대입 한번 해볼까요? 이제 처음에 부피를 제가 이제 처음 부피를 이제 V라고 하면 두 번째 부피는 20분의 1 V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 부피를 제가 V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K 값이 지금 1.4니까 1 빼기 1.4면 그 마이너스 0.4죠. 하고 그냥 T의 값이 지금 15도니까 켈빈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나요? 그죠? 얘가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피는 20분의 1 V였었으니까 20분의 1 V 이렇게 되죠. 이거의 마이너스 0.4승이잖아요. 그럼 각자 해볼까요?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4 하고 이제 그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그 온도가 몇 도씨냐죠. 그러니까 그 도씨라고 했으니까 그 값을 T라고 놓으면 제가 273 플러스 T라고 해야죠. 켈빈으로 바꿀 때는.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랑 이렇게 지어지죠. 그래서 이제 T 값을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T 값 계산할 수 있죠. 그 T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682가 나오게 됩니다. 자, 36번 수격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4번이죠. 흐르는 물을 갑자기 정식길 때 수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 워터 해머링이니까 그 수격 현상이잖아요. 4번이죠. 37번 그림에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PA 빼기 PB를 구하래요. 이것도 뭐 빨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압력이 지금 PA고 여기 PB면은 자 이렇게 기준선 세워서 PA로 시작하면은 더해줘야 되죠. 플러스 감마1 H1 되는 거 맞나요? 감마1 H1. 근데 지금 이 감마1 얘네들은 지금 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감마1 지금 감마3가 지금 다 물이죠, 물. 그러면은 9800 곱하기 H1은 지금 120mm면은 0.1mm죠. 빼기 이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 수은의 비중이 13.6이니까 13.6 곱하기 9,800 곱하기 H2가 이거죠. 그러면은 0.18인가요? 한 번 더 빼기 얘도 물이니까 9,800 곱하기 0.1 이렇게 되겠죠. 자, H3가 그 0.1m잖아요. 이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PB가 나오는 거죠. 그럼 PA 빼기 PB는 구할 수 있죠. 얘를 지금 넘겼고 남은 이놈들을 또 반대편으로 넘겨주면은 식이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해주면은 23794 파스칼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초록색 놈들이. 그러면 이 차이가 23794 파스칼이니까 킬로 파스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38번. 원형 단면을 가진 이제 관내 유체가 완전 발된 비압축선 충류 유동을 흘 때 전당 능력 어떻게 되는가? 1번이죠. 중심에서 열리고 중심선부터 거리에 비례하여 변화한다. 이거잖아요, 식이. 그죠? 우리 전단 능력은 어떻게 돼요? 이제 배관을 제가 이렇게 그렸을 때 이제 벽면에서 전단 능력이 당연히 최대가 되고 중간에서는 0이 되고 다시 또 벽면에서 최대가 되는 뭐 이런 꼴로 전단 능력 값이 나타나잖아요. 중심에서는 0, 관에서가 이제 맥스. 그 벽면에서. 맞나요? 그리고 이제 비례해서 변하는 거죠. 거리에 비례해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39번. 부피가 0.3으로 일정 용기 내 공기가 원래 300kPa, 400Kelvin의 상태였으나 일정 시간 동안 추가 개방된 공기가 빠져나가 200kPa, 350Kelvin 상태가 되었다. 빠져나간 공기의 질량은 약 몇 그램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결국 질량을 비교하는 거예요. 처음 질량과 나중 질량의 차이를 구하면 빠져나간 공기의 질량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PV는 M 알바 T죠? 그러니까 M은 알바 T분의 PV가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첫 번째 M1
이제 처음에 부피는, 처음에 질량은 어떻게 돼요? 지금 P가 몇이 돼요? P. 300kg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부피가 0.3. 그 다음에 R바가 몇이 돼요? R바가? 여기서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이렇게 단위를 외웠었으니까 지금 킬로그램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1000이니까 1000을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0.287이라고 하면 될까요? 곱하기 그 다음에 그 온도가 지금 400인가요? 처음에? 이거죠? 이게 M1이니까 구하면 783.97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근데 M2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이 PV 나누기 얼바티인데 P가 어떻게 돼요? 200이죠, 200. 그 다음에 부피는 0.3으로 똑같고 일정하고, 그 다음에 R바도 0.287로 똑같죠? 그 다음에 온도가 350인가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597.31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즉 얘랑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빼면 되죠? 빼면은 이제 187? 이 정도가 나오네요. 됐나요? 40번, 마지막 40번은 이제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의 단면에 수력 지르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뭐 쉽죠? 이거 맞나요? 이 P가 이제 접수 길이죠, 접수 길이. 그럼 접수 길이는 이제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이니까 4L이 되는 거고, 단면적은 L의 제곱이죠. L 곱하기 L이니까. 그럼 4분의 1이 수력 반지름이고, 수력 지름은 수력 반지름의 4배죠. 그러니까 4분의 L에 4배 하면은 L이 나오죠. 네. 자, 이걸로 일단은 2018년도 3월 것도 기출문제 풀었고, 좀 빨리 풀긴 했으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저에게 꼭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네. 아마 이걸로 일단 또 소방유치학과 쪽도 기출 5개년치죠? 5개년치 다 풀었으니까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뭐 합격하는 데 당연히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소방유치학과도 아마도 이게 진짜로 찐으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 풀이로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아무튼 질문 있으면 꼭 질문해 주시면 되고, 네. 감사합니다.